이순진 합참의장이 해군 작전부대들을 차례로 방문하고 군사 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이 의장은 적이 도발하면 현장에서 작전을 종결해야 한다면서 단호한 응징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봄철 식중독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군도 철저한 예방활동에 나섰습니다. 경북청이 육군훈련소에서 올해 첫 현역병 입영 문화제를 열었습니다. 앞으로 전국 19개 부대에서 40여 회 개최합니다. 더욱 밝아진 입영 현장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우리 군의 대령에 해당하는 북한군 정찰총국 출신의 대좌가 우리나라로 망명했습니다. 정부는 인민군 대좌의 망명 사실은 인정했지만 어느 경로로 어떻게 들어왔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대남 공작을 청구하라는 정찰총국 출신의 북한군 대좌가 우리나라로 망명했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제가 확인을 해드립니다. 하지만 문 대변인은 이 사안이 국방부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국정원과 통일부의 사안인 만큼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은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변인은 북한군 대자급 간부의 망명 사례가 더 있냐는 질문에는 북한군 군관이 남쪽으로 탈북한 사례는 과거에도 수차례 있었다며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한 사실은 관련 부처가 공유를 하고 있다며 충분히 협의한 후에 답변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분적으로는 권력층의 어떤 징후, 이상 징후의 하나의 표본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부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면서 탈북 경로나 망명 이후 구체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이순진 하참의장이 11일 해군 작전사령부와 잠수함사령부, 특수전 전단 등 작전부대들을 차례로 방문해 군사 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이 의장은 먼저 해군작전사령부를 찾아 업무 보고를 받고 적 도발에 대비해 경계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이 의장은 이 자리에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와 GPS 교란 등 무모한 도발을 지속하고 있고 앞으로도 예상치 않은 상황에서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할 것이 분명한 만큼 적이 도발한다면 현장에서 작전을 종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약에 적이 도발 시에는 주저없이 강력하게 응경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이어 잠수함 사령부를 방문한 이 의장은 214급 잠수함인 안중근함에 올라 대잠, 대함 능력과 적의 핵심 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탑재 무장 등을 확인했습니다. 이 의장은 마지막으로 특수전 전단 훈련장으로 자리를 옮겨 특수전 요원들이 사용하는 주요 장비들을 견학하고 한치의 오차 없이 일사불란하게 훈련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적이 무모한 도발을 하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반드시 치를 수 있도록 단호하게 응징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요즘 봄 기운이 완연한가 싶더니 한낮에는 온도가 급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교차가 심한 만큼 식중독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는데요. 집단 생활을 하는 군대에서도 긴장의 끈을 바짝 조이고 있습니다. 국군 의무사령부가 전군에 식중독 예방 활동 강화에 대한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심예슬 아사의 보도입니다. 고온 다습한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는 식중독. 하지만 식중독의 원인이 다양한 만큼 사계절 구분 없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5년간 식중독 발생 현황을 보면 전체 환자 수 6천여 명 가운데 32%인 2천여 명이 봄철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봄철에는 아침 저녁 기온이 쌀쌀해 음식물 취급에 대한 경각심이 줄고 야외 활동을 하는 동안 음식물 보관에 소홀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또 겨울과 봄철에 식중독 주요 원인으로 손꼽히는 노로바이러스는 낮은 온도에서도 생존할 수 있어 더욱 위험합니다. 이에 따라 국군 의무사령부는 식중독 예방활동 강화 공문을 전군에 시달했습니다.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은 일단 발생하면 대증치료 이외에서는 특별한 치료수단이 없고 한 번 발생하면 환자가 대규모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 예방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국군 의무사령부는 식중독 예방에 대한 지침을 각급 부대로 전달하였으며 특히 급양을 담당하는 분과 치사병에게는 식중독 예방 교육을 통해 조리 과정을 청결히 유지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노로바이러스는 24시간에서 48시간의 잠복기를 거쳐 메스꺼움과 구토, 복통, 설사 등의 증상을 나타냅니다. 건강한 성인의 경우 증상이 가볍고 수일 내에 호전되지만 만성 질환자나 노약자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손을 깨끗이 씻는 것과 음식 익혀 먹기, 물 끓여 마시기 등 식중독 예방 3대 요령만 철저히 지켜도 감염 가능성을 대폭 낮출 수 있습니다. 국방뉴스 심예슬입니다. 요즘 신세대 장병들은 군복무를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으로 인식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입영 분위기도 무거웠던 예전과 달리 점차 밝아지는 추세입니다. 흥겨움 속에 열린 입영문화제 현장을 송민아 기자가 전합니다. 신나는 곡에 맞춰 댄스 공연이 펼쳐지고 부모님과 함께 풍선을 터뜨리는 등 다양한 게임에 참여합니다. 입영을 앞둔 장정들은 부모님과 이별의 눈물 대신 다양한 공연을 관람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육군훈련소의 현역병 입영문화제의 모습입니다. 병무청이 병역 의무 이행을 위해 입영하는 의무자를 격려하고 아들을 군에 보내는 부모와 참석한 가족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부모님을 업고 걸어보는 어부박일, 추억의 사진 찍기 등 가족과 하는 행사와 군악대의 밴드 공연 등 다양한 축하 행사가 함께 펼쳐졌습니다. 분위기가 딱딱할 줄 알았는데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하셔가지고 또 마음이 한편으로 편안하고 또 기쁘고 즐겁습니다. 다들 같은 부모로서 마음이겠지만은 마음이 좀 편안하지 않을까 그렇게 느껴집니다. 병무청은 육군훈련소를 시작으로 올해 현역병 입영문화제를 전국 19개 부대에서 40여 회 개최하고 부모님과 가족, 연인이 함께 웃고 격려하는 입영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송민아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8일 정경련회관에서 제6기 서포터즈 8방미인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재치 넘치는 아이디어로 무장한 대학생 서포터즈 24명의 방위사업청 알림이 신고식 현장을 손정민 중사가 다녀왔습니다. 2012년 퓨처 프론티어란 이름으로 시작해 2015년 명칭을 변경한 방위사업청 대학생 서포터즈 8방미인. 8방미인이란 명칭은 대한민국 팔도 강산의 안보와 경제를 책임지는 방위사업청과 그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가는 다재다능한 대학생을 표현합니다. 8방미인은 전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방위사업과 무기체계에 관심이 많고 블로그 활동을 활발히 하는 학생들의 지원을 받아 면접을 거친 후 선발하고 있습니다. 올해 선발된 6기 8방미인은 남학생 11명과 여학생 13명으로 총 24명입니다. 우리 가족으로서 발전적인 조언도 해주시고 지적도 해주시고 이제 어떤 보람된 시간이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또 여러분들이 선발되셔서 우리 가족이 되셨으면 기쁘게 생각하고 환영하고 또 8개월 동안 아주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대학생 서포터즈 8방미인은 대학생들의 참신한 시각을 통해 국민들에게 방위사업청의 주요 정책과 활동들을 쉽고 친근하게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튼튼한 안보와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대학생 서포터즈단이 되어 매우 기쁩니다. 앞으로 방위산업의 현장을 생생하게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학생 서포터즈 6기 8방미인 24명은 발대식을 시작으로 약 8개월간 방위사업청 알림이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국방뉴스 손정민입니다. 공군은 국내 최대 규모의 항공우주 과학축제 스페이스 챌린지를 지난 38년간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 대회도 지역 예선이 시작됐는데요. 공군 17 전투비행단에서 열린 대회 현장을 김하영 기자가 전합니다. 한 학생의 손을 떠난 고무동력기가 하늘 높이 날아오릅니다. 공군 용사는 참가자의 글라이더를 꼼꼼하게 점검해줍니다. 공군 17 전투비행단에서 열린 제38회 공군 참모총장배 스페이스 챌린지 2016 예선 현장. 미래 항공 우주 분야에서 활약할 초중 고등학생 꿈나무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공군이 청소년들에게 하늘과 우주에 대한 꿈을 심어주기 위해 스페이스 챌린지를 처음 개최한 것은 1979년. 어느덧 올해로 38회를 맞았고
매년 6만여 명의 선수와 관람객이 참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항공우주과학 축제로 성장했습니다. 청소년들의 과학 탐구 및 항공우주 사상을 고취하기 위해 매년 공군 부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들은 9월에 공군 사관학교에서 열리는 본선 대회에 진출하게 됩니다. 대회에 참가하는 학생들은 고무동력기와 글라이더, 물로켓의 세 종목에서 경쟁하며 7월까지 지역별로 열리는 예선을 통해 본선 진출자를 가립니다. 공군은 이 밖에도 블랙이글스의 축하 비행과 군악대 의장대의 공연을 비롯해 군견 훈련과 조난조종사 구조, 대테러 임무 시범 등을 관람객들에게 선보였습니다. 공군은 스페이스 챌린지를 통해 학생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다양한 항공 우주과학 체험 이벤트를 제공해 민군이 화합하는 축제장을 열어갈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김하영입니다. 배우 고아라가 공군 홍보대사로 위촉됐습니다. 공군은 정경두 공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위촉식을 열고 고아라에게 위촉패와 빨간 마우라를 수여했습니다. 공군은 배우 고아라의 경력과 이미지가 공군이 추구하는 4대 핵심 가치 중 도전과 전문성에 부합하고 앞으로도 공군이 국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해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늘 동경하던 공군의 홍보대사를 맡게 돼서 너무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공군의 딸이자 같은 공군의 가족으로서 앞으로 공군의 위상을 더 높일 수 있도록 공군 홍보대사로서 최선을 다하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고아라는 앞으로 공군 홍보물의 모델로 활동하면서 에어쇼와 스페이스 챌린지 등 다양한 행사에 참석해 공군을 널리 알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국방뉴스 특별기획 다시 보는 국방뉴스입니다. 오늘은 육군의 군간 합동 산불 진화 작업 시범 등 다양한 소식들을 준비했습니다. 네, 1980년대와 90년대 소식들을 함께 보시죠. 해군 해병 제9118 부대에서는 부대 도설관에서 정의사회 구현을 다짐하는 의식개혁 촉진 결의대회를 가졌습니다. 새 시대의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여 불신풍조를 과감히 추방할 것 등 국외항의 실천 요강을 결의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육군 비성부대는 부대장, 경기도지사, 산림청 등 주요 관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이천 원적산에서 산불 진화 시범을 가졌습니다. 경기도청이 주관하고 관군이 합동으로 작전을 벌인 시범은 산불 발생 시 공중 진화 능력을 배양하고 기동 장비의 즉각 투입으로 초동 산불 진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실시되었습니다. 육군 비성부대의 CH-47 헬기는 완벽한 마무리 진화 작업으로 시범을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육군 제35사단은 농사철을 맞아 농기계 고장 때문에 애로를 겪는 농민들을 대상으로 전북 농협 농업기술센터와 함께 농기계 전담 수리반을 편성해 농기계 무상 수리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달 23일부터 농기계 수리 활동을 전개해온 부대 장병들은 하루 평균 30여 대를 수리, 4월 8일 현재까지 총 400여 대의 농기계를 수리해 줌으로써 농민들의 애로를 덜어주었습니다. 농촌 주민들이 경제난으로 고심하고 있는 이때에 장병들의 농기계 순회 수리 활동은 지역 주민들에게 커다란 호응을 얻고 있어 국민의 군대상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의 해외 식당 종업원들의 탈북 소식에 이어 정찰총국 출신 고위 간부들의 망명 소식 등 북한 엘리트층의 탈북 소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는 북한 엘리트층도 동요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인지 북한은 우리 정부에 대한 비난과 위협 수위를 높이며 긴장을 고조시키기에 광분하고 있는데요. 우리 군은 어떠한 사태에도 대비할 수 있는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